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맡길 내본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주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전체 지수는 껌딱지예요. 네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뭐 큰 변동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별로 보면 변동성이 크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보면 딱 붙어 있다. 뭐 거의 뭐 올라봤자 0.1%, 내려봤자 0.12% 오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삼성전자가 이러다가 슬금슬금 이번 달에 7% 올랐어요. 신고가가 가능한 신고가 그런 이제 상황이죠. 찍으러 가는 거죠 지금요. 네네. 네, 장중 최고가가 158 정도 나왔을 테니까 3, 4만 원이니까 아마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호가 몇 개만 맡기면 가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보합해서 약보합, 보합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대형 주중에 가장 강했던 거는 오늘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너무 워낙 많이 달렸나요? 오늘은 또 1% 내외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그런 모습. SK하이닉스 이틀째 좀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보로 보면 3달째입니다. SK하이닉스가 그런 정도 있죠.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되나?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는 뭐 그 정도 흐름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큰 흐름이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 SOL 이런 것들이 1% 내외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사를 보면 최근 들어서 하여튼 워낙 몸은 아프시지만 하여튼 흐름으로 봐서는 사면복권이죠. CJ가 좀 강한 것들, CJ, CGB 저는 뒷싸고 있지만 여튼 CJ, CGB, CJ, ENM 여튼 CJ자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요. 은근히 CJ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사로 보면 CJ 올라가는 거 있고요. 건설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또 3, 4% 올라가는 거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OCI는 오늘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날짜가 바뀌었더라고요. 22일인데요. OCI가 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방위산업주가 난리거든요. 그리고 방위산업은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되건 힐러리가 되건 그런 강세 흐름, 그냥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 주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여튼 우리 시장은 사드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테크인 그리고 LIG 넥슨 이런 것들이 뭐 2% 내외, 2%인가요? LIG 넥슨이 얼마? LIG 넥슨이 2.7%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테크는 2%인가? 예, 1.5%, 2% 정도, 그 정도가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쉬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뭐 많이 올라가는 거. 블루컴 때문에 확 올라가 땡기고 있고요. 한 두세 달 동안 쩔락쩔락거리던 게 디오가 있어요. 네. 디오도는 갑자기 장대 한번 훅 뛰고 실적 발표를 했죠, 디오가. 그래요? 예. 그런 게 있겠고요. 아이센스도 후 올라갑니다. 아이센스 대표적으로 전형적으로 3월, 4월 중순 넘어서 실적이 나면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레벨업 된 다음에 또 3개월 쉬었던 거거든요. 근데 2분기에도 또 실적 아니겠느냐, 실적이 좋을 거란 기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은 아닌데요. 아이센스도 한 3% 올라가고 인바디언 하여튼 그런 쪽이 올라가요. 그런데 저는 딱 보게 되면은 아이센스 오늘 아침에 이제 잠깐 시세를 냈던 MK 트렌드, 좋죠. 예. 디오 이런 쪽들은 전부 다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어닝 시즌을 맞아서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거래소 쪽은 뭐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별 재미는 없습니다. 거래소는 별로 재미없는데 그 코스닥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을 찾으라고 하면 셀트리온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셀트리온. 지금 바닥권에 대한 부분, 셀트리온 이번 실적에 대한 향배가 코스닥 전체적인 분위기,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대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재고가 이제 감소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은 여전히 이 IT 쪽에 대한 쪽이 중심축에 쏠려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IT 그 OLED 장비들, 그러니까 영호 DSP, 그다음에 지금 보면 EST 이런 애들, 그다음에 뭐 제이스텍 이런 종목들에 대한 쪽 강세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신고가, 그러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쪽 나타나고 있고, 100%잖아. 뭐 좀 종목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루미마이크로 상한가, 그다음에 뭐 루멘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뭐 서울반도체에 대한 증권사에 대한 시각도 개선될 정도니까 IT 장비, 뭐 인터플렉스 지금 계속해서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쪽들에 대한 IT 부품, 장비, 소재 뭐 이런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심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께
그저께 레포트를 제가 따로 해드린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VOD 이성규 선생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지금요. 네. IT 쪽이 시장을 이끌는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물 인터넷의 역할 수도 있고요. 전장품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BYD 투자 이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날 다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네네. 그 제가 봤을 때 그게 시장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지금요. 그 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다. 물론 100%짜리도 있고 뭐 다 있겠으나 그 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쪽 판은 이겁니다. 지금 보면 뉴가 지금 요새 올라가고 있어요. 뉴가 올라가는데 뉴가 올라가는데 뭐그 음봉을 받고 있는데요. 뉴. 실적과 부산행. 아니 부산행이죠. 네. 부산행이 이제 지난 주말에 유료 시사회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20일부터 오늘이죠? 네. 20일이 오늘이죠. 오늘 이제 개봉을 공식적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잘 성공되면 이제 서울역이라고 프레킬이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그런 거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전 이건 다 저 개인적으로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뭐 기관과 외국은 엄청 팔고 있고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주말까지 또 뭐 엄청 많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이거 답이 나와 있어요. 1,000만 또 레포트를 보니까 1,000만 가격인데 60억 번다는 거야. 1,000만 가격에.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 초대 손님 함께 하고 다음 코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 초대 손님 누군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 이슈를 마켓 이슈죠. 네. 이슈에 대한 분석에 대한 쪽에 깊이 있게 네. 접근해 주시는 지금 강의하는 남자. 네, 강의하는 남자. 강남. 강남. 네, 강남. 강남 요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어제도 교육했고요. 네. 어제. 예. 어제 차이과대학. 차이과대요. 네. 네. 그다음에 내일도 강의하고요. 네. 네. 모레도 강의하고요. 강남네, 강남. 강남 요성. 네. 이제 강남 요성. 좀 바쁘게 네.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얼굴이 홀쭉해졌네. 그렇죠. 진짜 않네. 근데 배만 나와요. 얼굴 홀쭉해졌는데. 버거킹 남자. 네, 버거킹. 버거킹 남자. 오늘 어떤 주제 선정하셨어요? 20일 날 추경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추경 경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추경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추경 매년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한 적도 있지만은 올해도 그쵸. 뭐 상당히 뭐 크게 한다 그랬던 거잖아요. 네. 네. 전체적으로 추경이 1998년 이후부터요 11차례 정도 11차례. 네, 11차례 정도 네. 추가 경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7번 정도는요. 재해 복구, 뭐 매미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떤 사태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4회 정도가 이제 경기 침체나 혹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물론 한 해 2번 한 경우도 있어요. 두 번이요? 네, 한 해 2번을 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그때도 역시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이슈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헌법 제 56조예요. 네. 추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일단은 뭐 전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을 했거나 할 경우에 추경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의 3년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추경 편성의 배경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17개월 연속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17개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작년에 메르스, 그 전에 세월호에 의해서 국가가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제조업 경기가 약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3분기, 그러니까 분기로 보게 되면 24분기 동안 제조업이 침체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니까 3분기가 4분기면요. 네. 거의 4년? 그러네요. 5년? 이 정도가 경기 그러네요. 침체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 실업률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조선업 가동률이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가동률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선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조업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대경제연구소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업률이 굉장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경상도 지방만 하더라도 특히 조선에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요. 네. 거의 1%포인트가 그 지역에서 네. 1%포인트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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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선업이 지금 설비 가동률이 줄어들게 되면서 올해 부도되는 기업들이 엄청난 거예요. 네. 엄청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업률이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로 실업률이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해운과 조선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바로 철강이라든가 건설, 그 다음에 석유, 화학까지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에서도 철강이 반덤핑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규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멕시코 사이에서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실업률이거든요. 네. 근데 원래 30%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과거의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네. 현대경제연구원의 실업률을 갖고 우리나라 이만큼 좋아졌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안 좋아지니까 현대경제연구원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실업률을 평가를 할 수 없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자체의 구성 항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거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멋대로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그 현대경제연구원도 역시 경제연구소도 자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구조 그 실업률을 구하는 항목이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바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발 물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접근이 되는 모습인데요. 네. 추경을 하게 되면은요 보통 다음 해 네. 경기가 살아나는 경향을 계속 보였어요. 진짜요? 근데 네. 뭐 11차례 했는데 그 다음에 다 좋아졌다는 얘기인가? 거의 올해 200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추경을 하고 이게 이케죠. 이듬해요? 네. 좋아지면 추경 안 하고 네. 추경을 또 해야 될 필요가 그 다음에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추경을 하게 되면 또 네. 그 이다음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올해 2000년 이후에 경기는 계속 침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015년과 한 해가 2번 연속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정말 안 좋았습니까? 정말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게 2001년이었어요. IMF 직후인가 보네. 네, 아마 2001년이면 테러. 카드 사태. 네. 테러. 저거 9.11 테러. 9.11 네, 그때네. 네. 근데 상반기에 원래 안 좋아갖고 한 번 했는데 네. 9.11 테러로 인해서 하반기에 또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2차 또 얘기를 했고요. 2002년에 카드 대란이 또 있었거든요. 카드 대란 정말 있었죠 그때. 네. 네. 그 2003년에 1차 또 추경을 했고요. 네. 그때도 역시 2차까지 하반기에 2차까지 추경을 했습니다. 참나 어려운 거 많이 지났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조금만 추경을 했어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네. 경제 GDP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추경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경제가 네. 확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해서 내년 이듬해 상반기쯤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후 하반기에는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내년 경제까지 분석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경 실시 이후 주가의 추이를 비교를 했는데요. 네.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67조 6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 누적으로요? 네. 네. 67조를 하는 동안에 올라간 경우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나갔을 때 주가는 거의 뭐 상승하는 그런 측면을 좀 보여주었고요. 정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주가도 역시 못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과거에는 분명 추경을 하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효과가 분명히 좀 있었지만 최근에 대해서는 이런 흐름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분적인 부분으로서 네.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겠네요. 아마 이게 더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주가가 무조건 좋아질 거니까 네. 종목의 시장을 사자 이런 네. 관점으로 이번 추경을 바라봤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모든 증권사에서는 13조 이상이면 아마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돈만 10조고요. 네.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게 10조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그래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추경 규모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년 전인가 그 슈퍼 그 추경 다음에 그 다음인가 보네요. 그쵸. 예, 그때 2-3년 전인가? 추경이 엄청 2008년, 9년. 2008년, 9년이요? 네. 예. 그때가 아마 28조 4천억 원. 오,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20조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예. 이번에 역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8년 군이면 이명박 대통령 때인가 보네요. 그쵸. 그죠? 그때 예. 그 맞죠. 리먼 브라더스 예, 예. 사태 터지다 보니까 예, 예. 그때 슈퍼 추경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그냥 그 돈 갖고 그냥 갔다가 강바닥 엄청 또 싸다 벗겠네.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예. SOC 투자하지 말자 이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 갖다 바꿨자는 거잖아요. 그쵸. 조선에 갖다 이제 박찬하는 거죠. 구조조정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구조조정 때문에 무조건 실업률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가자. 그 두 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나라에서 내년 이번에 좀 잘 좀 돼갖고요.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그렇게 그래갖고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1년 뒤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익년에 이렇게 다음에 경기 좋아졌다니까 뭐 믿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그 추경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 추경 관련 변화 입장을 보게 되면 4월 달에 안 하겠다, 5월 달 안 하겠다, 6월 달 돼서 이제 네. 7월 24일 날 그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은 이제 OECD라든가 IMF, 그다음에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네. 추정을 하향 조정시켰던 데 배경이 있다라고 또 하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과거 같은 경우는 추경을 하게 되면 주가 무조건 좋았습니다. 네. 근데 2013년부터요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13년 이후부터 세월호 메르스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안 좋아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업종별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2013년 추경을 실시한 후에 주가 업종별로 상대 네. 수익률을 지금 비교를 해놓은 차트거든요. 디스플레이가 1개월째 올라갔고 3개월째는 더 많이 올라갔고요. 네. 자동차도 1개월째 올라갔고 3개월째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선, 보험, 은행까지 그래요. 네.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상사라든가 운송,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도 역시 3개월 후에는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번에 조선이라든가 철강, 화학 구조조정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쪽 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이벤트는 있었지만 이 이벤트가 아마 내년으로 딜레이 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중요한 거는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쪽으로 2023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보험, IT 하드웨어, 그 다음에 IT 가전이거든요. 네. 물론 그 외에도 뭐 올라갔던 게 에너지라든가 혹은 상사,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보험은 올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보험은 아니다. 네, 보험은 네. 아니라고 보고 자동차는 된다. 아 진짜요? 네, 자동차는 상반기에 개소세 이슈, 인하로 이슈와 함께 하반기에도 뭔가 또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IT 쪽 보셔야 되거든요. IT. 네. 2013년에 IT에서는 디스플레이 쪽만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하드웨어와 IT 가전 쪽으로 이슈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2016년 하반기 경제 정책을 보시게 되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경제 정책. 네. 네. 2016년 연간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 개소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노후 경유차 말소 등록하게 되면 뭐 6개월간 70% 개소세를 또 감면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슈가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7월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TV,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거를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1등급만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가정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리오올림픽으로 인해서 그 전에 가전이 다 팔렸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년에도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 변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소비자 서비스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관광 인프라 사드로 인해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든 아니면 관광 인프라 확충이든 의미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호텔 레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분류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산업개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형 자동차, 그 다음에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보안, 콘텐츠, 그 다음에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네. 이 포함이 전부 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국가에서도 얘기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13년, 2015년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자동차 안에서도 또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나눈다 이거죠. 그쵸. 네. 미래형 자동차라고 하면 일단은 반도체, 네. 반도체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형 자동차로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쪽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형 관련주로서 이슈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경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 실적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네네. 그 예상 실적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올해 아마 추경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유는요. 네.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침체됐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인들의 그 가계 부채가 높은 편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예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가계 부담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이번에는 좀 다를 거고, 과거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적인 훈풍보다는 부분적인 훈풍으로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그 세부 내용까지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느낌은 어때요? 이렇게 돼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좀 구체적으로 찝어준다면요.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침체가 들어가면서 3분기에 네.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왔을 때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느냐, 차라리 3개월 이후까지 보느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네. 아마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네. 제가 뭐 무조건 중장기로 하세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도요. 네. 실적 좋은 거 저평가 중장기가 돈 법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뭐 직접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와 3개월 이후 이 두 가지 선택권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이승영 교수님 네. 관련해서 comment 좀 주세요. 일단 뭐 추경에 대한 쪽 효과에 대한 쪽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 추경을 했을 때 지수가 이제 더 올랐던 경험이 네. 11번 중에 9번이니까 일단 지수는 오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근본적인 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데 가장 큰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자꾸 이제 그 불을 끄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라 이번에 같은 경우도 추경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긴 하지만 네.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런데 2분기, 3분기 어쨌든 간에 작년보다 코스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20% 이상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건 맞거든요. 다만 그렇죠. 이제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황이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추경에 대한 쪽에서 법인세에 대한 이번에 이제 그 추가적인 채권 발행 없이 국채 발행 없이 네. 추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수가 많이 거쳤대요. 네. 불황인데 네. 세수가 어떻게 많이 거쳤지?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상반기 때 구조조정 진행을 하면서 2분기 때 구조조정 진행을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할 때 투자 안 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인건비에서 많이 떨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효과가 3분기까지 계속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에 대한 구조에 대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네.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네. 지금 뭐 조선업종에 대한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왜 우리한테 조선업종을 내줬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구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조선업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을 하고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넘겨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업이 그렇게 전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일본하고 아주 똑같이 가고 있어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중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도 이제 따라오겠다라고 지금 돈질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근본적인 투자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보게 되면 우리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자동차 도요다는 지금 그 일본 업체들은 35조를 때려 박아갖고 지금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 한다는데 네. 도요다만 10조가 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다 합쳐서 4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쪽에 투자하는 게. 대신 땅을 샀잖아요, 10조로.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 하셨죠. 네, 중요한 거 하셨으니까. 우리 네. 소 회장님은 그게- 35조를 가지고 기업 하나만 샀잖아요. ARM 사셨잖아요. 팔을 사셨잖아요, 팔을.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쪽이 네.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잘 해갖고 좋은 걸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높으신 어른들이 그죠? 네네. 잘 좀 방해를 해야 되는데 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앞서 잠깐 얘기는 나눴는데 그 IF 있잖아요. 네네. 보셨죠? 네. 그 IF에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내쳤잖아요. 보셨죠? 네네. 네. 그 보셨는데 이게 0.1에서 0.2% 낮춰갖고 아마 내린 거가 제가 기억에는 2.9인가 3.0 정도 네네. 내렸죠. 네네. 잠깐 찾아주기 금방 나올 텐데요. 네네. 전 세계 내렸고요. 네. 지역별로도 내렸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개별 국가별로 잘 안 나왔어요. 전체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좀 내리고요. 이제 제일 많이 내린 건 이제 영국이랑 유럽을 많이 내리고요. 미국도 조금 내리고 미국에서 뭐 2.9인가 뭐 2.7, 2.6인가인데 미국은 그대로고 아마 그렇게 다 보셨을 거예요. 표가 어쩌고 나올 텐데요. 뉴스 아침에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좀 내렸고 2.6이죠. 네, 미국 지금 잠깐 요거를 좀 크게 적어야겠네. 미국이가 지금 보게 되면 IMF에서 한 거 맞죠? 예, IMF에서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어드밴스드 마켓 선진국 시장에 대한 쪽을 내렸습니다. 선진국 네. 시장에 대한 쪽을 유럽 때문에 많이 내렸죠? 예, 좀 네. 내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근데 그 어디서 많이 내렸냐면 유로존에서 네. 유로존에서 이제 그 올해는 근데 유로존이 올해는 성장한다고 나와요. 0.1% 더 올렸어요, 유로존을. 아, 그래요? 유로존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미국을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2.6인가 그래서? 2.2요. 2.2? 2.2로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 유로존을 오히려 올렸고 내년을 오히려 유로존을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얘기하는 거죠. 브렉시트 내년. 이슈에 네. 대한 쪽으로 내년에 본격화된다라는 그렇죠. 거를 지금 그게 오늘 얘기하는 것 이슈였잖아요.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쪽은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는데 특이한 거는 러시아를 지금 0.6% 상향 조정을 하고 올렸죠, 러시아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0.5%를 올려서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3.3. 내년에는 제로였는데 역시 0.5%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망을 했고요. 아세안 그 5 해갖고는 역시 별다른 전망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2월 달에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네. 그 하향 조정을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3.1%에서 2.7%로 하향 조정이 지금 돼 있는 상황. 2.7로 돼 있죠? 예, 2.7%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제 그 세계 경제 전망에서 별다른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국가는 건 곧 나온다고 또 그래요. 그 후속에 또 나온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이제 경제학 컬러티 있게 말씀드리면 고컬로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딱 세 가지의 축이 있어요. 세 가지의 축.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정부 당국의 의지, 이 하나 변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기업들 있죠. 민간 기업들의 투자 의지.
투자가 있어야지 성장을 그쵸.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개인들의 소비. 소비랑 하여튼 거기에 호응 이거잖아요. 세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한쪽만 삐끄덕거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내년은 우리가 정권의 마지막 해야 들어가잖아요. 네. 정권 마지막 해야 되면 이제 정책 의지가 약간 실종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 우리나라 그랬거든요. 네. 정권 마지막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간 기업이랑 이건데 눈치 보잖아요 또 이 사람들. 네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내년도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럴수록 잘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한 게 선택의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네. 큰 틀에서 봐서. 물론 단기적으로 그 값이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갔다. 그런 것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할 때 정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인사이트를 좀 받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어제 이제 그 구글 컨퍼런스,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2의 넷마블에 대한 쪽을 발굴하겠다. 네. 구글 이제 포 모바일 행사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네. VR 접목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넓어지고 독창적 IP를 만들어야 성공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플랫폼 데이드림을 소개를 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VR과 AR을 만나 더욱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2의 넷마블, 컴투스 등 메이저 게임 개발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AR에서 사실은 이제 그 포켓몬 같은 경우가 캐릭터의 힘인 거였거든요. 그렇죠, 캐릭터의 그렇죠. 힘인데 이제 새로운 플레이 요소를 도입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앉아서만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기해서 이제 포켓몬을 했던 사람들이 더 신기하니까 네네. 이제 가서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딴 사람들이 또 하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또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구글에서는 이제 이런 플랫폼,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이런 걸 잘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잘 하긴 하는데 네. 중국이 아직까지 이제 독창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중국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이제 한국에서 이런 개발에 대한 쪽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VR 플랫폼 데이드림이 이제 소개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데이드림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헤드셋, 컨트롤러,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총망라한 VR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제 이 VR 플랫폼에 대한 쪽을 통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뭐 시장에서 뭐 VR 게임 나오고 있는데 VR 게임 개발한다라고 올라가고 있는데 VR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네.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모션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멀미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네.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눈이 돌아가는데 이 눈이 이렇게 확확 고개를 돌리잖아요. 고개를 돌리는 속도만큼 빠르게 이 화면이 따라오느냐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VR보다는 누가 이제 이제는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AR 쪽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았을 때는 AR 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AR 쪽에서 누가 좀 더 이제 포켓몬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 그 게임을 내놓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이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관련해서 그 번역 기사도 있는데요. 번역 기사도 있는데 이게 그저께요. 그저께 이제 전 그저께 봤는데 아주 우리가 그 이성훈 교수가 이쪽 또 아시는 계시겠죠. 이성훈 교수가 콘텐츠 제작업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게임 업계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여기 한번 제가 화면 한번 잡으시면 이것도 제가 원문도 드리고 번역 기사본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먼저 좀 잡아주겠습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베런즈에서 하면 먹어줘야 되잖아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베런즈 아시아에서 나온 판이에요. 아시아판의 베런즈인데요. 아시아 스탁스 워치 해갖고요. Can Korea develop its Pokemon Go 2? 그러니까 한국도 포켓몬고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데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인데요. 요거를 풀로 번역은 안 했으나 요걸 또 번역한 기사가 있어요. 번역한 기사를 보면 좀 말씀드리면요. 요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풀로 번역은 다 안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일단 이거 원문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이거예요. 결론을 보면 이건 가능하시면 이걸 원문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이게요.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은 지금 AR로 그렇게 돈 벌 기업이 별로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CLSA가 한 얘기예요.
CLS에 그러고 있고 몇몇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 가장 큰 이유가 이번에 그 이성기서 나오자마자 지적한 거 있잖아요. 네. 컨텐츠랑 결국은 IP잖아요. 네? 그게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자면 바로 보여주었던 KT에서 먼저 만들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나 뭐 2년 전에 하고 있어서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술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게 여기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CLS를 얘기하고 있어갖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그걸로 실제로 돈을 벌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주 정확한 걸 얘기하는데요. 이분도 technology itself does not seem to 여기에 딱 이 얘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술 자체가 어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 자체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AR이나 VR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어디다 관심을 가졌냐면 엄청나게 돈 끌어들이는 원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 그 파여갖고 돈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니지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 쪽에 더 심취했다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AR 쪽으로 해서는 크게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컨텐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 얘기가 이제 그 다음은 제가 그 전공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데 이 친구 얘기는 오히려 만약 있다 그러면 스트롱 IP, 강한 어떤 재산권, 강한 어떤 컨텐츠 파워를 갖고 있는 거가 우리 서머너스 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서머너스 워. 그리고 게임, 베이스볼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주가는 아직 개박살을 나고 있잖아요. 네. 컴투스나, 이 친구 얘기입니다. 컴투스나 위메이드 같은 거가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CLS가 아니에요, CLS. 그래서 저는 컴투스는 들어봤으나 위메이드가 무슨 게임을 갖고 있는지, 컨텐츠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접근한 게 맞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얘기를 약간 번역한 겁니다.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세계진업프라고 했는데 많이 줄여놨어요. 줄여서 했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번역한 거니까 그런 게 번역한 거. 번역 기사에 지금 이거는요. 번역 기사를 봤으니까 그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걸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뭐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네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응답하라 1988 지금 보게 되면 2억 뷰가 돌파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응팔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네. 그 뭐라 그럴까요? 공감할 수 있는 그 그렇겠죠. 시대상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게 생각이 요번편이에요, 드는데 저기요? 예, 이게 마지막 거죠. 응답하라에 해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준열, 박보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응답하라 1988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아이치에 따르면 6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응답하라 1988 누적 조회수가 2억 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왜냐면 이제 이미 국내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배우들인데 네. 한류스타는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스타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대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980년대 여기서 나오는데 중국 정서와 안 만들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는 맞을 것 같았는데 공감을 이끌어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이제 공감을 이끌어냈고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이 주 시청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한류의 메인인 젊은 여성들이 열광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 뭐 특히 이제 박보검에 대한 열풍 뭐 이런 박보검이 것들. 남자예요? 예, 박보검에 대한 아마 박보검이 한류 스타에 대한 쪽으로 네. 등극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유료 플랫폼, 그러니까 뭐 케이블은 그러니까 이게 공중파하고 케이블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케이블은 케이블 시청자 대상으로 해서 시청률을 조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중파는 전체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해서 시청률을 조사하기 때문에 네네. 같은 시청률이라고 하더라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모수단이 틀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CJ 그 유료 플랫폼 가구 시청률이 지금 최고 시청률 21.6%를 응답하라가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한류 열풍에 대한 쪽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분이. 야, 미사일 쏜다고 드라마 안 보니?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슈에 대한 쪽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또 볼 텐데요. 네. 중국에서 저기 어디죠? 그 시진핑 주석이 가서 네. 철강 생산량 영국 가서 올해 초에 네. 지금 중국에서 철강 생산량 줄이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네. 지금 미국하고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철강 생산. 그러니까 지금 서로 통상 분쟁에 대한 쪽 뭐 그 반덤핑 과세 때리고 막 이렇게 지금 난리를 네.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공급 과잉 논란을 빚는 중국의 철강제 생산량이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억 톤을 돌파했다. 그래서 미국과 EU와 통상 분쟁이 한층 격화될 예정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6월
철강제 생산량이 1억 72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정도 증가했고 네. 철강제 생산량이 1억 톤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네. 처음이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강 생산량도 역시 1.8%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강은 뭐 그 고로에서 제조돼 가공되지 않은 강철, 네. 쇳물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전체 줄지를 않고 있다, 좀처럼 줄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달에 철강 수출이 네. 지금 23% 급증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에서 뭐 감축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절대적으로 이 생산량 자체가 줄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고, 다만 미국과 EU의 철강 생산 감축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줄기는 할 텐데 중국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줄일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 철광석 가격에 대한 상승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네.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 네.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쪽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CNN 뉴스인데요. 이건 본문이 아닌데 갑자기 보여니까 우연히 보니까 CNN의 대한민국 홍보 뉴스부터 나오는데 광고부터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딱 보면 아까 태양의 후예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봤어 지금? 벌써 광고 나오기 시작하네. 문제의 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네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저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방위산업 주식들이 예? 어떤 제목만 보냈잖아. 지금 세상이 무섭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케어리 월드잖아요. 무서운 세상인데 딱 어디만 제외하고 디펜시브 컴퍼니. 방위산업, 그걸 방위하는 애들만 제외하고는 엄청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상식적이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미국에서 다 이런 것들이 또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로키드 마틴, 노스로크만 그리고 관련된 ETF 이런 게 또 신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누가 되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런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이번에 어찌되었건 아직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 다음 주 화수일 정도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니까 저게 힐러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오시면 돼요. The future is also looking bright. 앞으로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Defense spending. 예? 방위산 투자, 방위비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예?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B, 영어. A건 B건 다 있잖아요. Either 힐러리 클린턴 or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내릴 말씀은 방위산업 있잖아요. 방위산업은 분명히 블루칩입니다. 지금 블루칩. 전 세계적인 블루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지정학적 위험.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인데 이런 것 좀 보셔야 돼요. 온통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해서 또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넘는데 뭐 알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한번 볼 텐데요. 네. 아이폰 7에 대한 그 목업이 중국에서 이제 공개가 돼서 재밌는 건 아이폰 7 그 모형 이걸 갖다가 이제 15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네. 이게 벌써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모형을 또 150달러에 사요? 예. 네. 중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모형을 산다고? 네, 지금 네. 보게 되면 아이폰 7에 대한 목업에 대한 쪽을 공개한 영상인데요. 지금 아이폰 7에 대한 쪽 보게 되면은 카메라에 대한 크기가 커졌고요. 네. 듀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카메라에 대한 동그라미가 되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아이폰 6 때보다는 이 동그라미가 커졌고 네. 전체적인 뭐 디자인이나 크기에 대한 쪽에는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구죠? 저기 팀 쿡이 얘기했던 뭔가가 지금 아이폰 7 영상 이게 지금 커졌고 뭐 엄청 바뀐다 그랬었는데 그죠? 몸청 바뀐다고 했는데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소로만 바뀌나? 아이폰 그 제거 단자가 없어졌습니다. 단자가 없어졌고 그 스피커가 일단 2개. 그러니까 스피커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네. 2개 스피커 듀얼 스피커 그릴에 대한 쪽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네. 보게 되면 여기 막혀 있죠. 여기 지금 막혀 있죠. 구멍 없이 막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네. 카메라에 대한 크기가 커졌고 뭐 전면에서 보게 되면 뭐가 바뀌었는지 네. 어떠한 기능이 추가됐을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만하는 거네. 목업만 보게 되면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오늘 블루컴에 올라가는 건 아마 이게 공개되고 나서 네. 지금 그릴이 없다라고 네.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바뀌었는지 외관상으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만 더 보죠. 네. 예, 뭘 볼까요? 한번 볼 텐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저 얘기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액티브요? 액티브 펀드 자금 인출 러시에 대한 쪽 얘기 네. 그거를 한번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액티브 펀드 이것도 원문 기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번역 기사가 되겠는데요. 그 액티브 펀드가 투자라부터 웬만한 거예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뭐 초이스 경제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올해만 그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티브 펀드라는 거는 돈을 더 벌자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돈을 더 벌자. 적극적으로 더 벌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뭐 뮤추얼 펀드도 있고 어떻게 됐건 액티브 펀드인데요. 액티브 펀드는 어느 나라나 죽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브 펀드를 그래서 치우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갖고 가는 거가 ETF예요. ETF. 그래서 ETF가 개인들도 많이 하고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왜냐면 각각 종목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 종목 하나하나 딱 찍어갖고 엄청 많이 벌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네. 돈이 계속 들어오는 벅시 SOE 같은 경우는 계속 사면 되잖아요. 팔지도 않고. 근데 돈이 일정 정도 조금만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쓰는 거 캘리포니아 연기금도 참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가 결국 ETF예요. ETF가 생긴 지 2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막 커지는 거가 그런 논리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분들도 많이 한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워낙 크다. 네? 급등락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좋지만 또나 떨어지면 머리 아프잖아요.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시청자분도.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ETF도 엄청 많이 생길 거라 보고 있거든요. 바이오 제약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네네. 종목 찍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누군가 한 30개 갖고 잘 구성해서 만들어줘, 회사에서. 삼성이나 키움 자산 운영해서 운영을 해줘. 그럼 그런 게 저는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미국에서 뭐 일어나고 있고요. 이거 올해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엔 계속 말씀드린 우리나라도 추세로 바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액티브 펀드 줄고 전체적으로 뮤추얼 펀드도 줄고 있어요. 뮤추얼 펀드. 그런 게 다 어디 가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ETF 쪽으로 많이 하요. 그래서 ETF 시장이 커지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2부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